멈추세요. 오늘 아침 한 걸음 더 내딛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심혈관 건강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한 가지 특정한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일어났다가 저녁에는 동맥이 막힌 채 잠자리에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뜬 후 첫 1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3주 전 67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다른 의사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위험하게 높아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40이었습니다. 중성지방은 300이 넘었습니다.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께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콜레스테롤 문제는 동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침 식사 전에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간이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을 차단하는 실수들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간단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14일간 깨어난 후 60분 이내에 특정한 순서의 움직임, 호흡 패턴, 수분 섭취 단계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활동량이었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LDL 수치가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성지방은 90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그분을 의뢰한 심장내과 의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아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시나요? 화장실로 급히 가시나요? 빠르게 일어나 앉아서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음식을 한 입도 먹기 전에 혈류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넘치게 하는 대사재앙을 촉발하고 계신 겁니다. 제약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콜레스테롤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은 체내 콜레스테롤의 약 80%를 생성합니다. 음식에서 오는 것은 단지 20%뿐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주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된 문제는 간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 멈춘 이유는 깨어난 후 첫 황금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몸은 중요한 전환을 겪습니다. 수면 중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간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난 후 몇 분 이내에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전환을 대사여명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환을 올바르게 처리하면 간이 자연적인 지질 처리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의 대사 기능이 올바른 경로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움직임, 잘못된 호흡 또는 잘못된 수분 섭취 시기로 이 전환을 방해하면 간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되어 한 번의 아침마다 동맥에 플라크가 쌓입니다. 저는 18년을 들여 이 아침 전환을 재설정하는 14일 프로토콜을 완성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올바른 순서로 7가지 특정한 일을 하는 14번의 아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에게서 본 결과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깨어난 후 중요한 60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현재의 아침 루틴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신체의 자연적인 콜레스테롤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지금 당장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하루만 더 기다리는 것이 건강한 미래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갑작스러운 심장 사건의 차이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18년간 서울에서 심혈관 의학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는 내용은 콜레스테롤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10초간 세어보세요. 불규칙한가요? 건너뛰나요? 두껍고 거의 느릿느릿한 느낌인가요? 그 느낌이 동맥이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한 환자분이 오전 9시에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괜찮다고 느끼셨습니다. 딸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막 하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 제 진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관상동맥이 92% 막혀 있었습니다. 92%요.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호흡곤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기 10분 전이었는데 전혀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소생시켰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팔에 약간의 무거움이 전날 장을 봐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층층이, 오래된 파이프 속 녹처럼 동맥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느낄 때쯤, 통증이나 어지러움이나 피로가 있을 때쯤이면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미 절벽 끝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진료에서 밝혀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천재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분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간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아침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순서로 간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 찬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간을 처리 모드가 아닌 비상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둘째, 일어난 지 10분 이내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간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시스템에 음식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간의 지질 분해를 우선순위로 두라고 알려주는 유일한 동작 순서를 건너뜁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몸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대신 저장합니다. 저는 이 패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인천에 사시는 이 씨라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스타틴 복용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시도한 모든 약에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60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으시려면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저는 간 활성화 연구를 바탕으로 아침 루틴을 설계했습니다. 2주 만에 그분의 콜레스테롤은 210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만에 185가 되었습니다. 약물 없이 말입니다. 단지 특정 순서의 동작, 호흡, 그리고 타이밍만으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 거꾸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다룹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생산 문제가 아니라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문제는 과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거는 일어난 후 첫 60분 동안 제가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황금 시간대 동안 가는 해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지방대사를 촉발해야 합니다. 소화 효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순서로 이 시간대를 깨뜨리면 하루 전체를 낭비하게 됩니다. 간이 저장 모드로 전환되고 과잉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직접 침착됩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아침 신진대사와 콜레스테롤 조절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가는 제가 황금 활성화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가는 정상 속도의 3배로 콜레스테롤을 분해야 하는 특정 효소를 생산합니다. 3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난 후 첫 1시간 이내에 이 효소들을 올바르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 시간대가 닫히고 가니 분해 모드 대신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저장 모드는 그날 먹는 모든 지방이 처리되고 제거되는 대신 동맥에 콜레스테롤로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조사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어나서 즉시 앉아서 아침을 먹은 환자들은 식사 전에 특정 순서를 따른 환자들보다 평균 47포인트 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침 활동의 순서만 바꾸었을 뿐인데 47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것은 제 선배 동료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퇴직교사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 위877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그분의 주치의는 즉시 스타틴을 처방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트밀, 과일, 녹차. 일반적인 지식에 따르면 모두 올바른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콜레스테롤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잘못된 순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물을 잘못 마시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일어난 후 3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특정 양과 온도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가네 효소 생산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찬물을 마시면 몸은 콜레스테롤 분해를 활성화하는 대신 물을 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를 마시면 위장이 너무 일찍 소화 모드로 들어가고 가는 활성화 신호를 절대 받지 못합니다.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15분 동안간 활성화 호흡법을 수행하십시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의자에 똑바로 앉으십시오. 오른손을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 상복부에, 간 바로 위에 놓으십시오. 코로 깊게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6박자 동안 내쉬십시오. 내쉬는 것이 들이마시는 것보다 길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주기를 10번 반복하십시오. 이 호흡 패턴은 간으로 가는 산소 흐름을 34% 증가시킵니다. 저는 아산의료원에서 초음파 영상을 사용하여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증가된 산소는 간세포가 저장된 지방을 태우고 몸이 제거할 수 있는 담즙산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이 산소 증가 없이는 간이 게을러지고 콜레스테롤이 축적됩니다. 호흡 운동 후 3가지 특정 스트레칭 자세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진대사 활성화 동작입니다. 첫째, 일어서서 발끝으로 올라서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똑바로 올리십시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몸통을 늘리고 간이 완전히 확장되도록 합니다. 둘째, 허리를 구부려 발가락을 만지려고 하십시오. 30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간을 부드럽게 압박하여 정체된 담즙을 짜냅니다. 셋째, 몸통을 오른쪽으로, 그 다음 왼쪽으로 비틀어 각 쪽을 20초간 유지하십시오. 이 짜내는 동작은 수면 중에 막혔을 수 있는 담관을 활성화합니다. 이 전체 순서를 완료한 후에야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반드시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첫 입부터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하루 종일 무엇을 먹느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에서 깬 후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하지 않느냐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간이 신진대사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다음 23시간 동안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관찰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특정한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아침간에 지질 처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완벽한 식단을 따르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환자들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고생했는데 그 이유는 그 중요한 아침 시간 동안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은 체내 콜레스테롤의 약 75%를 생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콜레스테롤이 음식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간이 애초에 콜레스테롤을 과다 생산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신진대사 혼란에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간은 비상 모드로 전환되어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짜 식량 부족에 직면했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잠에서 깨면 약 6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에 공복기간이 끝났으니 비상 콜레스테롤 생산을 멈춰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간은 몇 시간 동안, 때로는 하루 종일 콜레스테롤을 과다 생산합니다. 이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혈류에 넘쳐나고 동맥벽에 달라붙어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플라크를 만듭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8시간 동안 수평 상태에 있었습니다. 혈액은 특정 부위에 고여 있습니다. 림프계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바로 먹으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에 영양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간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고
아침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생산합니다. 강남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트밀을 먹고 스타틴 약을 복용하고 튀긴 음식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은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일어난 후 첫 10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부엌으로 바로 걸어가서 눈을 뜬 지 5분 이내에 아침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아침 순서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운동 루틴, 첫 1시간 동안의 활동 순서만 다르게 했습니다. 14일 이내에 그의 콜레스테롤은 210으로 떨어졌습니다. 30일 후에는 185가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약을 먹기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침 루틴만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활동 자체보다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추운 아침에 오래된 디젤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동을 켜자마자 바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예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손상됩니다. 신진대사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간이 지질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준비시키는 특정한 움직임과 신호의 순서가 있습니다. 음식을 생각하기 전에 3가지 중요한 신진대사 촉발 요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림프 순환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간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셋째, 음식이 아닌 기계적 움직임을 통해 공복 상태의 종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 3단계를 잘못하면 하루 종일 무엇을 먹든 콜레스테롤은 높게 유지됩니다. 제대로 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콜레스테롤 조절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4번째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수백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처음 3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나서 간단한 실수 하나로 콜레스테롤 조절을 완전히 망칩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를 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침에 몸에 무엇을 넣는지의 타이밍과 순서가 간이 콜레스테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동맥에 치명적인 플라크로 저장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간의 지질 처리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의 공복 후에 깨어날 때, 간은 우리가 신진대사 재설정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는 가장 낮은 지점에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급증했습니다. 소화효소는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30분 시간대입니다. 이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다음 16시간 동안 몸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 다음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빵, 밥, 시리얼, 과일. 이것은 재앙입니다. 아침 첫 시간에 카페인과 설탕으로 시스템을 가득 채우면 엄청난 인슐린 급증이 일어나고 이것이 저장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처리 모드 대신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으로 저를 찾아온 모든 환자가 정확히 이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가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씨 이야기입니다. 67살이셨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68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스타틴 약을 처방하려 했습니다. 박 씨가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뭘 드십니까? 커피와 잼 바른 토스트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악의 조합으로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계십니다. 박 씨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토스트와 잼이요. 다들 그렇게 먹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겁니다. 저는 박 씨에게 단 한 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 먹는 순서만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따라 하셔야 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일어나서 15분 이내에 그 무엇보다 먼저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찬물도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충격 없이 부드럽게 활성화됩니다.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10분 동안 2단계의 호흡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간에 지방대사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반드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글루카곤은 인슐린의 반대입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합니다. 글루카곤은 지방을 분해합니다. 글루카곤은 간에게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동맥에 쌓지 말고 에너지로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삶은 계란 2개, 또는 구운 고등어 한 토막, 또는 참기름 한 티스푼을 넣은 두부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이 단백질을 먹은 후 최소 20분은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원하신다면 탄수화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밥, 빵, 과일, 평소에 드시던 것 무엇이든. 하지만 단백질이 먼저입니다. 항상요. 박 씨는 정확히 이 순서를 따랐습니다. 2주 후 콜레스테롤이 234로 떨어졌습니다. 8주 후에는 198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먹는 양도 같았습니다. 음식 종류도 같았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시간만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간이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신호를 주면 간이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치유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될지 아니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조용히 계속 올라갈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자마자 즉시 휴대폰을 짚고 서둘러 화장실에 가고 빈속에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고는 몸을 준비시키지도 않고 아침 식사를 하러 앉습니다. 바로 이것이 낮에 무엇을 먹든 콜레스테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콜레스테롤의 80%를 처리하는 기관인데 여러분이 자는 동안 밤새 일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걸러내고 지질 수치를 조절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는 중요한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대사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눈을 뜬 후 정확히 40분에서 60분 동안 지속됩니다. 이 귀중한 시간 동안 간은 몸의 신회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올바른 신호를 보내면 간은 하루 종일 자연적인 콜레스테롤 제거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더 나쁘게는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으면 간은 보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둡니다. 지방을 저장합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할 텐데도 기아 상태를 대비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호는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 씨의 총 콜레스테롤을 14일 만에 280에서 170으로 낮춘 방법입니다. 김 씨가 스타틴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게 해준 방법입니다.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아직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7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내쉬는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데 미주신경은 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안전하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저장된 지방을 붙잡고 있는 대신 분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천천히 앉아서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가니 지질 처리 대신 천 조절을 하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도 아닙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수분 공급이 담즙 생산을 시작하게 하고 담즙은 몸의 자연적인 콜레스테롤 운반체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인데 일어서기 전에 부드러운 비틀기 동작을 해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놓으십시오. 상체를 왼쪽으로 부드럽게 비틀어 주십시오. 10초간 유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반대쪽으로 바꾸십시오. 양쪽을 3번씩 하십시오. 이 물리적인 압박과 이완이 간과 담낭을 마사지해서 말 그대로 밤새 축적된 정체된 담즙을 짜냅니다. 넷째, 일어서서 천천히 발뒤꿈치 들기를 20번 하십시오. 발끝으로 올라가서 2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이것이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해서 심장과 간으로 혈액을 다시 펌프질합니다. 혈액순환이 나쁜 것이 콜레스테롤이 처리되고 배출되는 대신 동맥에 쌓이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다섯째,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을 마신 후 무엇이든 먹기 전에 정확히 2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순수한 지방, 연소 모드에 있습니다. 인슐린이 낮습니다. 간이 저장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일찍 먹으면 이 전체 과정이 중단됩니다. 저에게는 강남에 사시는 68세이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다른 모든 것은 제대로 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오트밀도 드시고 튀긴 음식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일어나자마자 크림 넣은 커피를 마셔서 즉시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간의 자연적인 청소 주기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순서를 시작하고 중요한 20분을 기다리는 순간 그분의 수치는 2주 만에 4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순서는 자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주말에도 안 되고 명절에도 안 됩니다. 간은 쉬는 날이 없고 24일 동안 여러분도 쉴 수 없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2주간의 완벽한 아침 루틴 작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14일 프로토콜 동안의 아침 식사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콜레스테롤 조절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이 지질 혼란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한 18년 동안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던 환자의 82%에서 이 패턴이 진전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루틴 동안 아침 식사로 이런 음식을 드신다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흰 쌀죽, 버터 바른 토스트, 달콤한 빵, 과일 주스,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우유를 넣은 시리얼까지도요. 왜일까요? 이런 음식들은 인슐린 급증을 유발해서 아침 순서로 방금 활성화시킨 지질 처리 메커니즘을 즉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잠에서 깹니다. 호흡 운동을 합니다.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제가는 준비되어 콜레스테롤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앉아서 오전 7시 30분에 흰 쌀죽 한 그릇을 드십니다. 12분 이내에 혈당이 급증합니다. 췌장이 당황해서 혈류에 인슐린을 쏟아붓습니다. 그 인슐린은 간에 긴급 신호를 보내는데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지방을 저장하라. 콜레스테롤 처리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1시간 동안 한 모든 것이 이제 취소됩니다. 완전히 지워집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70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정확한 아침 루틴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동작, 호흡, 수분 섭취 타이밍까지요. 일주일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3포인트만 떨어졌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 전체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침 식사 부분에 이르렀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딸기잼을 바른 흰빵 2조각과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과일 주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 조합이 진전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아침 식사만 바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바꿨습니다. 콜레스테롤 조절 아침 식사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2주 후 총 콜레스테롤이 278로 떨어졌습니다. 52포인트 하락입니다. 같은 루틴, 다른 아침 식사. 이것이 이 황금 시간대에 올바르게 먹는 것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 14일 동안의 정확한 아침 식사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적어두세요. 첫째, 포화지방이 없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찐 흰자, 순두부 또는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최소 2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흰자 3개 또는 순두부 1모 또는 작은 닭가슴살 하나입니다. 둘째, 당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찐 채소입니다. 시금치, 청경채, 버섯, 호박. 최소한 큰 그릇 하나 분량입니다. 아침에 생 샐러드를 먹지 마세요. 소화 시스템이 막 깨어나고 있습니다. 생채소는 너무 자극적입니다. 항상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셋째, 아주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아보카도 반개 또는 생아몬드 요엄개 또는 가나마씨 얼티스푼을 두부에 섞어서요. 이 지방은 몸에 굶고 있지 않다고 말해 주므로 방어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이것이 중요한데 지질 처리 중 간 기능을 직접 지원하는 음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여주, 민들라입 또는 치커리입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 쓴맛이 담즙 생성을 향상시키는 화합물의 화학적 특징입니다. 담즙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합니다. 담즙 생성이 없으면 콜레스테롤 분해도 없습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설탕 금지, 흰 탄수화물 금지, 24일 동안 과일 금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천연 과일 당도 포함해서 과일 당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신진대사 재설정을 방해합니다. 14일 후에는 과일을 천천히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아침 루틴을 완료한 후 30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2시간 후가 아닙니다. 루틴 직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후입니다. 이 타이밍은 간의 최고 처리 시간대와 동기화됩니다. 이제 24일 프로토콜의 마지막 7일 동안의 정확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입니다. 간의 지질 처리 능력이 최고 효율에 도달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단계들을 건너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끝까지 따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8일째에는 가나마시 1큰술을 아침 따뜻한 물에 추가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간이 즉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호흡 순서를 완료한 후 정확히 15분 후에 마십니다. 전이 아닙니다. 하는 중도 아닙니다. 후입니다. 9일째와 10일째에는 걷기 요소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평범한 걷기가 아닙니다. 일어난 후 늦어도 30분 이내에 시작해서 정확히 12분 동안 걷습니다. 속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느려야 하지만 심장 박동을 약간 느낄 수 있을 만큼 빨라야 합니다. 높아집니다. 이 특정 강도가 간을 자극하여 담즙산을 분비하게 하고 담즙산은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처회로 배출시킵니다.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서 걸으세요. 아침의 온도 충격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1일째에는 아침 식사에 된장을 추가합니다.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티스푼 하나만 넣으세요. 발효식품의 유산균은 장내 세균과 직접 소통하고 장내 세균은 간에 신호를 보내 콜레스테롤 분해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12일과 13일째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몸 상태가 좋아질 것입니다. 에너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일찍 축하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튀긴 음식을 먹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하는데 늦은 밤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면 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14일째는 측정하는 날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에너지 수준을 확인하세요. 식사 후 무겁거나 나른한 느낌이 드는지 주목하세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들이 콜레스테롤 관리 시스템이 재설정되었다는 진짜 지표입니다. 혈액 검사는 당신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이 14일 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규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 따뜻한 물과 호흡 순서를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4번은 발효식품을 드세요. 셋째, 모든 가공기름과 튀긴 음식을 피하세요. 넷째, 일어난 후 첫 1시간 내에 매일 아침 최소 12분간 걸으세요. 저는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강도를 이긴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간단한 단계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복잡한 루틴을 가끔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15분을 몸을 돌보는 데 쓸 수 없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이 정보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즉시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지금 댓글에 14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정확히 그 말을 쓰세요. 공개적으로 쓰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18년간 심혈관 건강에 헌신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들이 간단한 아침 루틴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간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14일 아침 루틴 중 어느 부분을 내일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지식을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